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인 CAM7을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성 SDI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형 배터리입니다. 이 소형 배터리는 노트북, 태블릿 PC, 갤럭시 워치, 휴대용 충전기, 휴대용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폰의 배터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청소기와 오토바이, e-스쿠터, 전기 자전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터리 부문입니다. 배터리 셀의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요. 배터리의 셀을 모아서 모듈의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그 모듈을 합친 배터리 팩의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배터리 팩의 형태로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보통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발전소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도체와 LCD에 많이 쓰이는 전자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2년 상반기에 국적별 매출액입니다. 유럽이 3조 6천억 원으로 41%, 북미가 2조 원으로 22%, 중국이 18%, 동남아시아가 12%, 그리고 대한민국이 6%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SDI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매출액과 예상액인데요. 13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24.7%가 성장했습니다. 특히 22년에는 21년 대비 47%의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0조 원이라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SDI의 분기별 매출액을 볼까요? 20년 1쿼터부터 22년 3쿼터 예상치까지 분기별 22%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쿼터 증권사들의 콘센서스는 약 5.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에코프로이엠이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했고요. 며칠 전 22년 10월 21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인 CAM7을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연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고 23년 1분기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는 CAM6 생산 능력을 풀 가동하기 시작했고 연 3만 6천 톤의 양극재가 생산되고 이것은 전기차 40만 대 분량입니다. 연간 9만 톤, 곧 전기차 100만 대에 공급될 양극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분은 삼성 SDI가 40%, 에코프로비엠이 60%입니다. 이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와 스타플러스 에너지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 전기차 부문에서 전 세계 6위의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이 합작 법인의 목적은 삼성 SDI의 배터리를 스텔란티스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고 투자 금액은 4.5조 원, 생산 능력은 연 23기가와트에서 33기가와트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 시기는 25년 1분기고요. 부지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머시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배터리 2공장을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목적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투자 금액은 1.7조 원입니다. 생산 제품은 프라임맥스 21,700 원형 배터리고요. 공장의 가동 시기는 24년부터 일부 양산을 시작해서 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도 싸고 인력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SDI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가동률이 에너지 솔루션이 90%이고 전자재료 중에 편광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94%입니다. 상반기 때 90%가 넘게 가동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것은 매출액의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공장을 100% 돌려도 그것을 능가하는 매출액을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초고속 성장 산업에 대비해서 삼성 SDI의 설비 투자가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멀티플을 많이는 못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수익성 부문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인데요. 물론 과거에 적자와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5에서 9%이고 순이익률도 4에서 9%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기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분기마다 폭발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22년 3쿼터 영업이익이 4,92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순이익을 5,29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의 주요 제품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형 전지의 가격은 20년, 21년까지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22년 상반기 때 개당 3,135원으로 1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EMC는 톤당 가격이고요. EMC는 참고로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는 보호제입니다.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이 오르게 되고 또 수익성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원재료의 가격의 흐름도 같이 봐야겠죠. 다음으로 주요 제품의 원재료입니다. 2차 전지의 원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극판자재, 곧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이 63%를 차지하고요. 2조 9천억 원 정도가 상반기 때 구매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립자재는 23%고 약 1조 원 정도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팩을 만드는 자재를 6,400억 원 정도를 14%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재료인데요. 코팅텍이 디스플레이 소재용인데 85%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실리카는 반도체 소재용인데 860억 원으로 15%가 구매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원재료의 가격의 흐름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2차 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양극 컬 물질인데요. 21년에 킬로그램당 26달러 정도 하던 것이 22년 상반기에는 42달러로 크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장 점유율 부분인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형 전지의 시장 점유율이 20년 19%에서 21년 18%, 22년 상반기 때 16%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세계 시장에서 삼성 SDI의 소형 전지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삼성 SDI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80%로 다소 안정적인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25%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당좌 비율을 보시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 당좌자산인데 이 당좌자산만 가지고는 유동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채의 등급은 아직 A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곧 가격을 말하죠. 주가 6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41.6조 원이고요. 퍼는 만들어내는 이익 대비 가격인데요. 26.3배이고요. 이것은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 22년 예상 순이익으로 했을 때는 추정퍼는 23으로 내려갑니다. 참고로 코스피 전기전자 부문의 평균 퍼가 12.84%인 것을 감안하면 퍼가 약 2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을 말하는데 9.9%이고요. 참고로 코스피 전기전자 평균 ROE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13.5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ROE보다 다소 낮은 ROE를 보이고 있고요.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2.6배로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기로 인해서 높은 PB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PSR은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이것도 2.6배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SDI의 투자 지표인데요. 2016년부터 22년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만약에 7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시총은 48조, 퍼는 30.4, PBR은 3, PSR은 3 정도로 바뀌게 되고요. 주가가 50만으로 내려갈 때에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경쟁사를 한번 볼까요? 물론 세계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만 보자면 실질적인 경쟁사는 조금 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깝고 에코프로와는 협력 관계에 있죠. 영업이익률은 7.9%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3%입니다. 부채 비율은 삼성 SDI가 다소 낮은 편이고 퍼는 37.7배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125.9배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요. PBR 같은 경우는 동등하고 ROE는 8.5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10.7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를 요약하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문입니다.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좋은 점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가동률이 높아서 매출액에 제한이 당장 조금 있는 점, 다음으로 소형전지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5점 만점에 4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익성 부문은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원재료의 높아진 판가를 적절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3.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정성 부문은 다소 낮은 유동 비율과 낮은 당좌 비율이 조금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채가 AA인 것을 감안해서 3점으로 책정했고요.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 안전마진을 확보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3.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